You can't touch this. You can't touch this. 자, 6강 봅시다. 제목이 확률의 덧셈 정리야. 즉 확률이 뭔지 정의에 대해서는 5강에서 했습니다. 5강에서 정의를 했고 그 수학적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 그지?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 어떤 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웠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확률을 더한다라는 얘기는 사건이 또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 두 사건을 더하는, 자, 요런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데 무슨 내용이겠어? 어떨 때 두 개의 확률을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하냐, 그런 판단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거겠지, 그죠? 자, 그래서 어떨 때 각각의 확률을 더하기로 계산하는가에 대한 판단하는 걸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여사건의 확률이라는 거는 뭐겠어? 어떤 사건의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부터 배울 거야. 여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 여사건의 확률로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한가. 자, 요 두 가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학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확률의 덧셈 정리를 하기 전에, 자, 확률이, 어떤 사건의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했냐면, 자, 얘를 표본 공간을 먼저 잡았지, 얘들아, 그지? 표본 공간을 S라고 잡으면, 오케이? 그 안에 어떤 사건 A가 일어나는 것들을 다 집합이라고 정의를 했단 말이야. 사건을 집합, 이렇게 정의했다고, 우리가. 기억나나요? 자, 이렇게 있으면 얘가 D, E, F 이렇게 있다고 치면 표본 공간을 세팅할 때 전부 다 이 각각이 일어나는 기대 정도가 같도록 근원 사건으로 세팅했던 거지, 그지? 각각이 일어난 정도가 같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야? 서로 다르게 보는 거지. 오케이? 서로 다르게 본다면 얘를 뽑거나 하는 경우가 기대 정도가 같아진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아무리 같은 공이라고 해도 다르게 봄으로써 각각을, 어떤 대상 각각을 픽하는 기대 정도를 같게 만들었다고. 자, 그러면은 A가 일어날 probability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 집합이니까, 그런 다음에 사건 A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이게 수학적 확률, A가 일어날 확률로 정의 내렸단 말이야.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확률을 더한다라는 거는 또 다른 사건이 있는 거야. 이렇게. 또 다른 사건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자, 표본 공간 내에 사건이 두 개가 있다고,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죠? 자, 그럴 때 우리는 PA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NS분의 NA로. 그 다음에 PB도 분명히 정의에 의해서 NS분의 NB로 계산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두 개의 사건이, A 사건과 B 사건이, 자, 일어나는데 두 사건을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논리적 연결. 그러니까 경우의 수랑 똑같아. 즉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오케이? 자, 요 사건을 내가 구하고 싶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자, 그러면은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은 지금 집합이잖아, 사건이. 그지?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은 안 시켜도 너희들이 어느 영역이라고 칠하니? 이 영역이 되는 거지. A 또는 B가 일어나는 집합, 즉 사건은 이 영역이 된단 말이야. 맞죠? 오케이. 자, 그러니까 저 사건이 이렇게 클리어하게 벤 다이어그램에서 이렇게 정의가 되고, 얘는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집합의 합연산이 되는 거지. 맞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뭘 하고 싶냐면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맞아? 그럼 확률은 이렇게 되는 거고, 정의에 따라서 얘를 별이라고 보면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분의 n 별,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n별 이렇게 되고, 자, n별은 합집합이잖아.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지금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뭐 별 대단한 거 하는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얘가 원소의 개수, 우리 집합 파트에서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배웠어? NA 구하고 B의 원소의 개수 구한 다음에 두 개 더하면은 가운데 부분이 몇 번 더해져? 이거 더했고 그 다음에 이거 더하니까 가운데 부분이 두 번 더해지죠? 그래서 한 번 빼준 거지 이렇게. 자, 이렇게 해야지 계산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지 얘가. 맞지? 자, 그러면은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렇게 따로 보게 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 NS분의 NA가 PA가 되고 NS분의 NB가 PB가 되는 거죠. 빼기 PA 교 B, 즉 이렇게 연산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이게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 오케이? 무슨 확률을 구한 거지? 즉 이 확률을 구한 거지.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의미를 읽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가 경우의 수에서 이미 논리 연산을 배웠기 때문에 한글로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오케이? 그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더하기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에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지.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한번 뭐 해주면 된다? 빼준다.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집합의 연산의 연장선으로 충분히 이해 가능하다고. 됐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if A와 B가 서로 배반이야. 배반 사건 관계야. 자, 그러면은 확률에서 쓰는 용어니까 이 용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지. A하고 B하고 배반 사건이란 말은 A 교집합 B가 무슨 집합이다? 공집합이란 얘기고, 공집합이니까 원소의 개수가 얼마다? 0이란 얘기지. 이게 정이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NS분의 요 부분이 어떻게 돼? 요 부분이 배반 사건인 경우는 0이 된다는 얘기지. 왜냐면은 NS분의 NA 교 B가 이게 0이잖아. 이게 0이 되니까 이게 0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특별히 두 사건이 서로 배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A 사건에다가 B 사건을 그냥 더한 것이 A 또는 B가 일어나는 확률이 된다. 자, 이렇게 되는 게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확률에 두 사건이 일어날 이 확률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란 얘기야. 첫 번째는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구하면 된다는 얘기지. NS분의 NA 합 B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내가 각각의 확률 구하는 게 더 쉬워. 그럼 PA 구하고 B가 일어나는 확률 구한 다음에 빼기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지? 그래서 이렇게 할지는 너희들이 상황에 따라서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야. 아셨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뭐 마찬가지겠지 얘들아. 얘를 조금 더 확장해서 자, A 또는 B 또는 C가 일어날 확률을 계산해 주세요. 그러면은 첫 번째 방법이 그냥 말 그대로 정의대로, 그지?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죠.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야. 서로 다 다르게 보고.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N, A, B, C 이렇게 계산을 하시던가, 또는 두 번째 PA 구하고 PB 구하고 PC 구한 다음에 PA 교 B 빼주고 B 교 C 빼주고 C 교 A 빼준 다음에 그 다음에 PA 야, 이 끔찍하다 야.
자, 이렇게 계산하든가 결국은 뭐다? 사건이 집합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 연산은 집합의 연산과 동일하게 처리를 해주면 된다 라고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럼 보기 한번 볼까요? 자, 주사위를 한 개를 던지는데, 오케이. 자, 그럴 때 내가 어떤 확률을 구하는데 무슨 확률을 구할 거냐면, 자, 2의 배수가 나오거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이거 나와도 좋고 이거 나와도 좋다는 얘기잖아. 그지? 확률이 더 커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커지니까 더해지겠지 뭐. 오케이? 자, 그럼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나올 확률을 구해보자. 그럼 자,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해봅시다. 첫 번째, 자,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자, 이렇게 한번 계산을 해보자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전체 집합이 어떻게 돼요?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이 되고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야. 그러면은 2, 4, 6이 3 이렇게 된 게 요 빨간색이 집합이라고 보세요.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체 표본 공간의 개수가 6개죠. 그 다음에 요 합사건의 개수가 4개지. 그래서 확률이 얼마? 3분의 2이다. 자, 이게 경우의 수로 계산하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 그냥 각각의 확률 구한 다음에 나는 그냥 이렇게 덧셈 정리로 해볼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A가 어떻게 되니? 2의 배수가, 그 다음에 B의 배수, 분명히 교집합이 있을 거고 두 개가 공통이 6이니? 그지? 그럼 2, 4, 6, 3, 6 그러면은 1, 2, 5 1은 5는 여기 있어야 되죠? 맞아요? 자, 그럼 PA는 어떻게 됩니까? NS 6분의 NA 3, 즉 2분의 1인 거고, PB는 6분의 2개니까 6분의 2, 3분의 1인 거고, 그 다음에 PA 교비는 6분의 1인 거죠. 그죠? 따라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날 확률을 더한 다음에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거 한번 빼주면은 얘가 6분의 3 더하기 2 빼기 1인 거죠. 그럼 6분의 4니까 3분의 2. 얘는 계산으로 한 거고, 얘는 아예 이 사건을 그냥 하나의 사건으로 본 거야. 그냥 하나의 합사건으로 본 거지, 그지? 자, 저 합사건이 일어날 확률, 이렇게 그냥 한 방에 처리를 한 겁니다. 똑같은 얘기죠. 오케이? 자, 문제에서 제시한 상황이 뭐 확률을 주면은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게 유리하면은 이렇게 계산을 하란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6-1번 문제 보면, 자, 표본 공간과 각 사건들의 관계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주셨네. 벤 다이어그램. 자,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줬다라는 말은 너희들이, 오케이? 사건이 집합인 거고 확률이 결국은 집합의 연산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감을 잡으라는 그런 연습을 시켜주는 거겠지. 맞아요? 자, 그러면은 각각의 확률이 비율이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럴 때 각각의 논리적인 연산이 막 돼 있지, 그치?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A 또는 C가 일어날 확률, 그 다음에 B하고 C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그죠? B 그리고 C가 일어날 확률, 얘는 A 또는 B 또는 C가 일어날 확률을 다 계산을 해봐,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집합처럼 생각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얘가 일어날 확률이지,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이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이 확률을. 맞아요? 자, 근데 저 확률은 말 그대로 PA 더하기 PA와 B는 PA 더하기 PB에다가 각각 확률은 줬잖아. 그지? 빼기 PA 교비.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빼준 거라고. 근데 이렇게 줬죠. 그러니까 요 확률을 줬단 말이야. 이게 얼마니? 0.2라고 준 거니까, 그러면은 0.3에다가 0.5를 더한 다음에 0.2를 빼주면, 오케이? 요게 확률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두 번째, A 또는 C가 일어날 확률이야. 그럼 집합으로 표시해보면, 자, 요 확률과 그 다음에 요 확률인 거지. 맞죠? 그런데 A하고 C는 무슨 사건이야? 배반 사건이지.
중복된 게 없으니까 중복된 거 한번 뺀 일이 없다라는 얘기야. 그냥 어떻게 되면 된다? A 또는 C가 일어날 확률은 배반이니까 PA 더하기 PC가 되니까 0.3에다가 PC가 0.1이죠. 0.1하면 어려운 계산이지만 0.4라고 훌륭히 풀어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봅시다. B 또는 C가 일어날 확률이야. 자, 그럼 B 또는 C가 일어날 확률은 B하고 C가 일어날 확률. 결국은 이 확률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합집합이. 그지? C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합집합해봐야 B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확률과 똑같다? 결국은 P, B의 확률이랑 똑같게 된다는 얘기야. 자, 연산적으로도 성립이 되는 게 그냥 무식하게 연산으로 때릴래. 이렇게 해봐도 얘가 뭐가 돼? 결국은 C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얘가 PC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없어지니까 연산적으로도 PB가 되는 거고 벤 다이어그램 논리적으로도 그냥 PB야. 됐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봅시다. 네 번째는 B하고 C가 동시에 일어날, B도 일어나고 C도 일어날 확률인 거죠. 자, 그럼 B하고 C의 교집합은 뭔데? 얘잖아. 그러니까 얘가 뭐랑 같다? PC랑 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얼마? 0.1이 되는 거고요. 라스트. 그 다음에 세 개가 다 일어날 확률은 지금 이 확률을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런데 요렇게 논리적으로 묶어보면은 요게 뭐야? PB잖아. 이게 B잖아. B.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A 합 B랑 같으니까 이 확률은 몇 번이랑 같을 수밖에 없다? 1번 확률이랑 같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가지고 집합의 연산으로 확률을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런 다음에 유제에서 표현 좀 봅시다. 자, 어떤 문제를 A가 풀 확률이 0.7, A가 문제 풀 확률이 0.7이란 얘기고 B가 문제를 풀 확률이 0.6인데 A와 B가 모두 풀 확률이 0.4이다. 자, A도 풀고 B도 풀. 둘이 뭐 동시에 풀.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쓰면 돼? A도 풀고 B도 풀 확률이 0.4이다. 자, 이렇게 표현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 때문에 문제 푸는 거야. A, B 중 적어도 한 사람이 풀 확률은 A, B 중 적어도 한 사람이 풀. 자, 이 표현을 확률로 어떻게 쓰면 될까? 자, 그럼 한글로 생각해 보면은 A가 풀어도 오케이, B가 풀어도 오케이, A, B 둘 다 풀어도 오케이란 얘기잖아. 그지? 얘가 이렇게 보이냐라는 거야. 합사건으로 보이냐라는 거야. 오케이? 즉, 이 영역에 있는 모든 원소는 적어도 한 사람이 푼 거지. 맞죠? 이렇게 되면 B가 푼 거고, 이렇게 보면 A가 푼 거고, 이렇게 되면 A, B 둘 다 푼 거고, 어쨌든 한 명도 못 푼 이 영역이지. 한 명도 못 푼 거를 제외한 나머지 이 무슨 털 같아. 징그러워. 오케이? 적어도 한 사람이 푼 영역은 요 영역이란 말이야. 합집합. 오케이? 그래서 지금 질문이 A 합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 합사건의 확률을 묻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하게 PA에다가 PB 빼기 PA 교 B 곱사건이지. 곱사건의 확률. 이렇게 데이터를 이용해서 연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유제 6-3번에서도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뭔 사건을 얘기하는 거다? 교사건이 아니라 곱사건의 확률을 얘기하는 거다. 아셨죠? 그럼 얘는 연산으로 처리를 해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PA, PB, 마이너스 PA 교 B. 자, 여기에서 얘를 구하니까 얘 줬고, 얘 줬고, 얘 줬다는 얘기지 뭐. 아셨죠? 오케이. 문법만 확인하면 돼. 자, 6-2번 봅시다. 자,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가 적힌 50장의 카드가 있는데, 오케이. 50장 카드 중에 임의로 한 장을 뽑을 때, 오케이. 자, 임의로 한 장을 뽑는 이런 시행을 하는 거지. 맞아요. 저 시행을 했을 때 잡히는 표본 공간은 1부터 50까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죠? 자, 이게 표본 공간이야. 1부터 50까지 있어. 자, 그런데 카드에 적힌 수가 4의 배수인 사건을 A라고 합시다. 자, A 사건이 4의 배수야. 그러면은 집합으로 표현되는 거지, 사건은. 그 다음에 6의 배수인 사건을 B라고 합시다. 오케이? 그럼 얘도 집합으로 표현될 거라고,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알다시피 12의 배수가 이렇게 공통인 거지. 맞아요? 자, 그럴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지. 그런데 이거 나니까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다라는 얘기니까 무슨 집합? 합사건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A 또는 B가 일어날 사건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니까 개수를 세도 되고 확률로 계산해도 되죠. 자, 이번에 확률로 계산해 봅시다. 확률의 덧셈 정리가 이 단원의 학습 목표니까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가 지금 50이지. 그지? 근데 4의 배수는 50의 4의 배수가 12개니? 오케이. 그 다음에 B는 50 중에 6의 배수가 8 빼기 12의 배수인 거죠. 그럼 50 중에 4장이야? 그러면은 얘가 50분의 12 더하기 8 빼기 4니까 얘가 50분의 16이죠. 그럼 25분의 8. 자, 이게 확률이 되는 거고, 이 식에서도 나오다시피 식을 이렇게 확률을 이렇게 합쳐 놓으니까 무슨 식이 돼? 경우의 수가 된단 말이야. 전체 경우의 수, 얘의 경우의 수, 얘의 경우의 수, 얘의 경우의 수. 그러니까 얘가 지금 결국은 NA 합 B의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똑같다는 얘기야. 이 경우의 수를 이렇게 찢으면은 확률로 보이는 거고, 뭉치면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보인다. 결국은 같은 얘기다. 이런 것도 관찰하면서 문제를 풀면 돼. 됐죠? 자, 이번 문제 봅시다. 자, 1부터 50까지의 자연수가 있어요. 1부터 50까지 1, 2, 3, 4, 뭐 빰빰빰 50까지 있다 칩시다. 자, 이번에는 어떤 시행을 하냐면 두 장의 카드를 뽑는 시행을 한대. 오케이? 자, 그럼 시행의 결과로 나오는 표본 공간이 두 장 뽑으니까 뭐 1, 2, 뭐 1, 3 막 해서 이렇게 엄청 있을 거야. 그지? 총 몇 가지가 있겠어? 50시 2가지가 있겠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그죠? 자, 이만큼 있는데 사건이, 첫 번째 사건이 카드에 적힌 수가 모두 짝수래. 둘 다 짝수인 사건이지. 그죠? 그럼 둘 다 짝수면 예를 들면 뭐 24, 뭐 4, 22,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둘 다 짝수이거나, 두 번째 사건은 적힌 수의 합이 홀수. 그러니까 합이 홀수야. 두 수의 합이 홀수. 그러면은 두 수의 합이 홀수라면 어떻게 뽑아야 되니? 홀짝 뭐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자, 이렇게 뽑힐 확률인데 두 개가 뭐야? 이것도 오케이고 저것도 오케이니까 무슨 사건? 합사건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은 합사건의 확률은 논리가 두 개의 합사건의 확률은 PA에다가 PB에다가 마이너스 두 개의 곱사건을 뺀 거지. 맞아요? 자, 그러면은 PA부터 먼저 확률을 구해봅시다. 자, 그럼 PA가 어떻게 되니? 둘 다 짝수인 확률은 전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50시 2가지지. 그러니까 25 곱하기 49다. 그지? 이거 분해. 자, 그러면 둘 다 짝수려면은 내가 어디에서 뽑아야 돼? 짝수에서 두 개 뽑아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전체 50개 중에 짝수는 절반일 거 아니야. 짝수가 25개, 홀수가 25개니까 25C 2가 되는 거죠. 맞아? 그러면은 25 곱하기 24의 절반이니까 10이 되니까 이렇게 약분 치면 얘가 49분의 10이 나왔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PB 계산해 봅시다. PB는 홀수에서 하나 뽑고 짝수에서 하나 뽑는 경우의 수지. 그죠? 그러면은 50C 2에서 홀수가 25개 중에 하나 뽑고 그 다음 짝수 중에 25개 중에 하나 뽑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얘가 확률이 얘가 25 곱하기 49분의 25 곱하기 29 그러면은 25 참 25니까 약분돼 가지고 얘가 49분의 25네요. 됐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개가 같이 일어날 수 있니? 라고 보는 거지. 그러면 하나는 홀짝 세트고 얘는 짝짝 세트잖아. 교집합이 있을 수 있어 없어? 둘이는 무슨 사건이다? 그렇지, 배반인 거야. 배반이니까 확률이 절대 일어나지 않으니까 확률이 0. 됐습니다. 따라서 이 합사건의 확률은 49분의 12 더하기 25
37이 되는 거지. 됐습니다. 자, 6-3번. 자, 주머니에 흰 공이 2개, 흰 공이 2개, 검은 공이 3개, 붉은 공이 4개. 자, 이렇게 해서 총 몇 개가 있냐면은 9개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어떤 시행을 하냐면 임의로 2개를 꺼내는 시행을 한대. 자, 그래서 n이 2개를 꺼내는 시행을 해. 그러면은 이 시행에서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표본 공간은 몇 개가 돼? 9C 2가지가 되겠지.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9, 4, 36. 총 36가지가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어떤 확률을 구해달라면, 어떤 사건의 확률을 구하려면 2개가 모두 같은 색이 되는 그런 사건이래. 그럼 사건 A가 둘 다 같은 색. 오케이? 같은 색이 될 사건 A의 확률을 구해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표본 공간이 36개로 잡았으니까 여기 2개가 같은 색이 되는 그런 사건의 원소의 개수를 해주면 되는 거지. 자, 그럼 같은 색이 되려면 얘들아, 경우가 흰 거 2개 뽑거나 오케이? 또는 검은 게 2개 뽑을 수도 있고 또는 붉은 거 2개 뽑을 수도 있지. 그지? 그러니까 사건들이 조그만 사건들 3개가 또는으로 연결된 합사건이 합사건. 자, 그럼 여기에서 2개 뽑으려면은 2개에서 2개 뽑거나 또는 합사건. 맞아요? 검은 거에서 2개 뽑거나 또는 붉은 거에서 2개 뽑거나.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9C라고 써볼까? 자,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 게 내가 경우의 수 관점인 거고, 자, 그런 경우의 수 관점인 거고, 얘를 확률 관점에서 해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될 확률인 거죠. 오케이? 흰 거 2개 뽑을 확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검은 거 2개 뽑을 확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붉은 거 2개 뽑을 확률이고, 맞아? 그 각각의 사건들은 무슨 사건이야? 배반 사건이지. 배반. 어떻게 흰 거 뽑는 사건과 검은 거 뽑는 사건이 겹치지가 않잖아. 2개 뽑으면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나 이렇게 계산하나 똑같은 확률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계산해 좀 얘가 36이고요. 얘가 1, 3, 6 이렇게 되니까 6에다가 4다 하니까 10이죠. 그러면은 18분의 5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는 2개가 서로 다른 색의 공일 확률을 구해달래. 자, 그럼 사건이 바뀌었네요. 사건이 2개가 다른 색일 사건으로 바뀌었어. 자, 그래서 사건 A가 공 2개 뽑았는데 2개가 다른 색이야. 그런데 표본 공간은 동일하지. 여전히 전체 9개 중에서 2개 뽑았으니까, 자, 그러면 2개가 다른 이 사건을 세부 사건으로 나눠보면은 첫 번째 흰검 뽑을 사건이 있겠고요. 두 번째는 흰불, 세 번째는 검불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3개가 전부 다 오케이니까 무슨 사건? 합사건인 거죠. 오케이? 따라서 PA는 전체 경우의 수가 9C2가지죠. 9C2가지. 자, 흰검 뽑는다는 얘기는 여기서 하나 뽑고 그리고 검은 거에서 하나 뽑는 거지. 오케이? 자, 여기에서 봐봐. 확률 계산이니까 선생님 지금 씩씩하게 이렇게 쓰는 게 전부 다 서로 다 다르다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야. 모두 다른 공이다. 오케이? 그러니까 조합을 저렇게 쓰는 겁니다. 그지? 왜 모두 다르게 봐야 되는지 알죠? 오케이? 표본 공간에 일어나는 모든 기대치가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거야. 자, 그러면은 흰 거 하나 뽑으면은 2C1에다가 붉은 거 뽑으면은 4C1. 그 다음에 검은 거 중에 하나 뽑고 붉은 거 중에 하나 뽑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야 계산하면은 얘가 36분의 2, 3은 6, 4, 2, 8, 3, 4, 12. 오케이? 그러면 얘가 26이죠? 그러면은 18분의 13. 자, 확률이 이렇게 계산되네요. 오케이? 할 수 있어? 자, 여사건의 확률을 먼저 계산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오케이? 왜? 집합에서 우리가 여사건이 뭔지는 충분히 확인했단 말이야. 지금 사건 A가 집합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지?
그럼 사건 A가 아닌 사건은 집합인데 이 집합이란 얘기잖아. 바깥쪽에 있는. 맞아요. 바깥쪽에 있는 저 집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원소들이 뭐 이렇게 써졌겠지 뭐. 맞아. 그래서 여사건에서 중요한 건 항상 전체 사건이 전체 표본 공간의 존재성이야. 항상 여사건은 전체를 말하지 않고서는 여사건을 말할 수가 없어요. 전체 표본 공간이 불분명한데 여사건을 말한다? 그건 잘못된 거, 잘못 생각하는 거야. 아셨죠? 여사건을 말한다는 건 항상 전체 중에 A가 아닌 것, 항상 전체 표본 공간을 감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뭐 배우고 싶냐면 이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싶은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벤 다이어그램에서 지금 요걸 구하고 싶은 거란 말이야. 전체 경우의 수분에 얘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요 개수를 구하고 싶은 거지. 맞아요? 그러면은 A라는 사건이 주었을 때는 지금 확률이 분명히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 표본 공간에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집합에서 배웠단 말이야. 얘는 어떻게 됐어?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에서 A의 원소의 개수를 뺀 거죠. A가 아닌 것 빼고 남은 거니까. 맞지? 자, 그러면 확률에서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확률이 1이 되는 겁니다. 1. 100% 에서 이렇게 보면은 PA가 되는 거라고. 따라서 우리는 얻을 수 있지. 어떤 사건 A에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100% 전체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뭐 해주면 된다? 빼주면 된다. 지극히 추론 가능한 식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 넘기면 어떻게 돼? 어떤 A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걔가 일어날 확률과 걔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지.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요렇게 읽는 거죠. 오케이? A가 일어날 확률과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합하면은 100%란 얘기야. 마치 세상에 내가 있을 확률과 내가 없을 확률은 합하면은 100%인 거지.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을 계산하는 거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당연한 사건의 확률 계산이라고 1 빼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계산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 언제지? 언제 여사건 확률로 계산하냐 이거지. 근데 그거는 경우의 수랑 동일한, 오케이? 경우의 수와 동일한 환경이란 말이야. 우리가 여사건의 개수를 처리했을 때 언제 개수를 처리했지? 그냥 실제 사건의 개수를 분류해서 세보니까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4가지로 분류되는데 경우의 수가 이게 총 몇 가지의 경우의 수니 이렇게 물었단 말이야. 그지? 그럴 때 어떻게 했어? 아예 그러니 전체 경우의 수에서 몇 번을 빼버렸어? 4번 경우의 수를 빼버렸던 거란 말이야. 이게 왜? 계산이 훨씬 더 용이하니까. 오케이? 연산의 편리성이지, 그지? 이게 훨씬 세는 횟수가 적단 말이야. 얘를 다 세려면 3번 세야 되는데 얘는 한 번만 세면 되잖아. 맞죠? 그러니까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지, 전부 다. 이게 NS잖아요. 그죠? 빼기 얘가 4번의 확률이니까 결국은 1 빼기 4번 확률이 된다는 얘기라고. N4번. 그러니까 1 빼기 4번의 확률. 맞죠? 그러니까 똑같이 언제 사용하는 것도 경우의 수하고 동일하다는 거지. 얘를 세는 게 훨씬 연산적으로 이득일 때, 경제적일 때, 연산의 경제성이라고 표현합시다. 됐습니다. 오케이. 자, 기본 문제 6-4번 봅시다. 자, A 사건과 B 사건이 서로 배반 사건일 때 읽고 가만히 있으면은 바보입니다. 써야 돼. 배반 사건이라는 거니까 교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다? 0. 딱 이렇게 써버려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이거일 때, 자, 보니까, 자, 이 확률이 5분의 1이고, 이 확률이 4분의 1일 때 이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확률 계산 하나 나옵니다. 자, 보세요. P,
A교 B의 여집합의 계산이야. 계산법. 자, 그러면은 우리 집합에서 얘가 뭐랑 같다는 걸 배웠지? PA 빼기 B라는 걸 배웠죠. 맞죠? 자,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면 A가 있고 B가 이렇게 있으면 요 확률을 묻는 거지. 요 확률. 오케이? 자, 근데 이 확률을 계산할 때는 자, 봐. 얘가 지금 숫자란 말이야. 숫자기 때문에 지금 숫자 계산이 들어가야 돼. 어떻게 계산하냐면 요 확률은 PA라는 이 숫자지. 0. 얼마 숫자로 나올 거 아니야. 빼기 요 숫자를 빼야 되는 거죠. 요 숫자. 그럼 얘는 이 숫자 값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라고. 아셨나요? 그래서 큰 숫자, 이 전체 숫자에서 요 숫자를 빼는 숫자로 계산하기 때문에 PA 빼기 B, A 빼기 B의 확률은 항상 이렇게 계산을 해버려야 돼야 됩니다. 무조건이야. 아셨죠? 자, 이거 보자마자 어떻게 바꾼다고? PA에서 교의 숫자 값을 빼준다. 보자마자 이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이거 꼭 기억을 하세요. 아셨지? 굉장히 중요한 식입니다. 당연한 식이지 뭐. 당연한 식인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의 합집합의 확률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합집합의 확률은 어떻게 구한다고 배웠어요? PA 더하기 PB 빼기 곱사건의 확률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얘에서 보세요.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이용해서 요걸 구하는 거니까 쟤는 PA 빼기 B란 말이야. 그럼 얘가 PA에서 이게 지금 5분의 1이란 얘기지. 그런데 배반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0이니까 지금 얘가 0 되는 거고 얘가 0이니까 PA가 5분의 1이란 얘기라고. 맞죠? 그럼 얘는 PB 빼기 PA잖아요. 맞죠? 그럼 얘가 PB에서 PA 교비를 빼는 거죠. 근데 이게 0이라며 배반이니까. 그럼 얘가 지금 PB가 4분의 1이란 얘기를 하는 거라고. 맞죠? 그래서 얘가 4분의 1. 따라서 A 또는 B가 일어날 확률은 20분의 9가 되는 겁니다. 아셨지? 자, 그래서 A 빼기 B의 확률은 항상 PA 빼기 PA 교 B로 계산한다. 이거를 절대 잊으면 안 돼. 오케이? 자, 2번 봅시다. 2번도 많이 나오는 표현이 나왔네. 요 녀석이야, 요 녀석. 자, PA가 4분의 1이라는 거는 평범해. 자, 그런데 요거 잘 보세요. A도 아니고 그리고 B도 아닐 확률이 8분의 1인데 질문이 얘를 물었어. 얘를. 그 다음에 얘를 물었어.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얘를 통해 가지고 이거를 구하려면 여기에서 이 모양이 보이나요?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면 큰일인데. 자, 우리 집합에서 드 모르간이라고 배웠죠. 얘가 어떻게 됩니까? 합의 전체의 여집합. 이거 기억나 안 나? 그래서 네 안에 너 있다. 이게 보여야 되는 거야. 내 안에 너 있다. 옛날 드라마에서 한참 유행했던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얘를 바꿔보면은 얘가 이렇게 바뀌는 거죠. A합 B의 여집합일 확률이 8분의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들아 뭐의 여집합일 확률은 여 사건에서 1 빼기 밑에 거잖아. 1 빼기. 맞아? 1 빼기 밑에 거니까 이게 8분의 1이란 얘기지. 따라서 얘가 8분의 7이란 얘기야. 따라서 합사건의 확률이 8분의 7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얘가 이제 8분의 7인 게 구해줬고 A 줬고요. 교 나왔으니까 PB 구하는 건 1도 아니지. 맞지? 그래서 8분의 7은 합은 PA 4분의 1 더하기 PB 빼기 교인데 교가 어차피 0이잖아. 따라서 PB는 8분의 7에서 8분의 2를 빼니까 8분의 5가 된다. 자, 이렇게 드모르간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하세요. 됐죠? 자, 6-5번 봅시다. 10장의 복권이 있는데 자, 복권이 10장이 있어요.
10장이 있는데 당첨이 3장이래. 그러니까 꽃표가 7장이고 당첨이 3장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내가 임의로 3장의 복권을 뽑은 거지. 그지? 그러니까 10시 3가지가 표본 공간으로 잡힐 거야. 그럴 때, 자, 표본 공간 중에 10시 3, 한 장도 당첨되지 않을 확률을 구하래. 그럼 한 장도 당첨되지 않는 표본 경우의 수 사건은 여기서만 3장 뽑았다는 얘기잖아. 맞죠? 그러니까 7시 3, 이게 확률이 되겠죠. 맞습니다. 그럼 계산하면은 3, 1, 3, 1 약분되고 10, 9, 8, 7, 6, 5. 그러면은 5, 1은 5, 5, 2, 10, 2, 3은 6, 그 다음에 3, 3은 9. 그럼 분모가 24가 남고 분자가 7이 남네요. 따라서 24분의 7. 됐습니다. 자, 이게 1번이야. 자, 2번 봅시다. 적어도라는 표현이 나왔네. 적어도는 무조건 여사건이라는 건 아니고 여사건을 떠올리라는 얘기야. 오케이? 적어도라고 무조건 여사건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면 곤란합니다. 어느 게 유리한지 셈할 때의 경제성을 따지는 거야. 자, 그럼 따져봅시다. 적어도 한 장은 당첨돼야 된대. 자, 그럼 3장 뽑는 다음에, 그지? 그럼 3장 뽑을 때 당첨될 확률이니까 한 장이 당첨되거나 2장이 당첨되거나 3장 다 당첨되거나 꽝이거나 4가지 경우밖에 없지. 그지? 자,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질문하는 표현은 적어도 한 장은 당첨될 확률이니까 이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야. 그지? 미쳤니? 3번 계산하게 1번 계산하는 거를 빼주면 되겠지. 그지? 그럼 이게 전체 100%니까 전체 확률은 얼마? 1이죠. 1 빼기 P 이거지. 0장. 오케이? 자, 이렇게 경제성을 따지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1에서 내가 구할 거는 3장 뽑았는데 다 꽝일 확률인 거지. 오케이? 그러면 땅 꽝일 확률 1번에서 구해놨잖아. 1번에서. 그지? 그러니까 아예 1번에서 24분의 7을 빼면은 24분의 17이니? 아이고, 됐습니다. 자,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오케이? 자, 6-6번 봅시다. 자, 서로 다른 3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서 나오는 눈을 수를 ABC라고 하자. 오케이? 그럴 때 첫 번째가 세 수의 곱이 짝수일 확률을 구해보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눈을 던졌어. 그럼 얘가 A, B, C. 자, 이게 3번 던졌는데, 자, 세 수를 곱했을 때 짝수야. 그럼 얘들아, 세 수를 곱해서 이게 짝수가 되면은 어떻게 돼야 되지? 셋 중에 하나만 짝이라도 짝이고, 둘 다 짝이라도 짝이고, 셋 다 짝이라도 짝이네. 그지? 즉, 짝이 한 개가 됐거나, 짝수가 2개가 됐거나, 짝수가 3개가 됐거나, 다 짝수지. 나머지 한 경우가 뭐야? 짝수가 0개 뽑아지는 거지. 다 홀수 뽑아지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이 확률을 구해달라 했으니까 확률을 3번 계산하지 말고 전체에서 요 확률을 뭐 해주면 돼? 빼주면 되겠지.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나는 여사건의 확률로 구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1 빼기 모두 홀수일 확률이지. 셋 다 홀수일 확률. 자, 이렇게 계산되는 거죠. 그럼 내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요 확률을 구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럼 확률 계산해 봅시다. 자, A, B, C 세 개의 첫 번째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6가지지. 그 다음에 6가지, 6가지. 그러니까 분모가 어떻게 잡히나요? 6 곱하기 6 곱하기 6 잡히는 거죠. 그 다음에 홀수는 1, 3, 뭐 3가지잖아. 처음에 올 수 있는 거 3가지지. 1이 오거나 3이 오거나 5가 오거나. 그리고 두 번째도 3가지. 세 번째도 3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사실 홀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란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도 2분의 1. 세 번째도 2분의 1. 계산하니까 8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아셨나요? 따라서 1 빼기 8분의 1이니까 얼마? 8분의 7이 얘가 세수의 곱이 짝수가 될 확률이다. 이렇게 여사건의 확률로 계산했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2번 문제 봅시다. 자, 얘가 0일 확률을 구하래.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인수분해 된 거잖아. 그럼 이게 0이라는 얘기는 A가 B랑 같거나, 그지? 또는 B가 C랑 같거나, 또는 C가 A랑 같거나,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이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야. 이 확률을. 자, 그럼 얘들아, 얘를, 이 의미를 한글로 한번 읽어보면은 이렇게 되지 않니? A가 B랑 같거나, 또는 B랑 C랑 같거나, C랑 A랑 같거나, 또는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을 수도 있고, A랑 B랑 같고 B랑 C랑 같고 C랑 A랑 같을 수도 있고, 그지? 얘를 한글로 한마디로 쓰면 적어도 한 쌍이지, 그지? 적어도 한 쌍은, 적어도 두 개는 같은 경우지. A, B, C 중에 적어도 두 개는 같은 경우야. 이렇게 같거나, 이렇게 같거나, 이렇게 같거나, 아니면 셋 다 같거나. 그지? 그러면은, 이거의 반대말은, 전체 경우에서는, 전체 남은 한 가지 경우가 셋 다 다른 경우가 남은 경우잖아. 그지? 이게 합쳐가지고 전체 경우가 되는 거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1에서 셋 다 다를 확률을 빼버리면 되는 거죠. 주사위 눈 3개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1에서 셋 다 다를 확률을 빼는 겁니다. 셋 다른 확률. 어차피 확률 붙여놨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그러면 3개 다 달라야 돼. 3번 던졌는데 눈이 3개 다 달라야 돼. 그럼 첫 번째 분모 잡아야 되니까 전체는 6가지, 6가지, 6가지고 첫 번째 오는 경우는 6가지, 두 번째는 다른 경우니까 5가지, 세 번째는 또 달라야 되니까 4가지. 이게 3개의 주사의 눈이 다른 경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 때려주면은 얘가 18분의 9분의 5죠? 9분의 5. 오케이? 따라서 9분의 얼마가 된다? 4가 확률로 계산된다. 자, 이렇게 여사건으로 처리하는 얘 두 가지를 해봤습니다. 오케이? 자, 이게 한글로 잘 안되면은,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으면 돼. 자, 봐봐. 자, 보세요. 내가 이 사건을 치환을 해볼게. X라 두고, 이 사건을 Y라 두고, 이 사건을 Z라고 둬보면, 지금 얘는 P, X, Y, Z. 이 확률을 구해달라는 얘기란 말이야. 오케이? 됐어요? 그럼 봐봐. 얘는 연산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에 여사건의 확률. 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럼 얘는 한글로 읽어보면은 얘랑 다르고, 그리고 얘랑 얘랑도 다르고, 그리고 얘랑 얘랑도 다르니까 셋 다 다를 확률이 된단 말이야. 얘가 셋 다 다를 확률. 오케이? 그거의 여사건이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여집합. 자, 그러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셋 다 다른 눈이 나올 확률을 빼주는 거라고, 전체에서.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유제 6-12번이 훨씬 좋네요. 문제. 이거 봅시다. 자, 서로 다른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수를 A, B, C라고 할 때, 자, 요 확률을 구해달래. 자, 이 확률이니까 한글로 써보면 어떻게 돼? 또는이지, 그지? 이 확률인 거죠? 오케이? 그럼 눈이 3개가 있는데, 얘들아. 그럼 전체 다 써보면 어떻게 돼? 이것 또는, 그 다음에 C랑 A랑 같거나, 그 다음에 A랑 B랑 C랑 다 다르거나, 이 4가지 경우밖에 없잖아. 맞죠? 근데 얘는 두 개니까 경계성의 원리에서 여사건으로 굳이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이 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것 또는 이걸 확률인 거죠. 그럼 내가 이 사건을 x라 두고 이 사건을 y라 두면은 지금 px 또는 y니까 얘는 px 더하기 py 빼기 px 교 y 이렇게 되는 거 맞지? 맞아? 자, 그러면은 주사위를 3개 던졌는데 2개의 눈이 같을 확률이라고. A하고 B하고. 그럼 내가 주사위를 3번 던졌다라고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던졌다라고 보면은 전체는 6 곱하기 6 곱하기 6까지지. 그치? 그럼 첫 번째는 나오는 거는 6가지 경우고 얘는 같아야 된다며. 그러니까 얘가 나오는 경우랑 같아야 되니까 한 가지 경우지. 얘가 3이 나왔다면 무조건 얘가 3을 뽑아야 되잖아. 그치? 그런 다음에 C는 조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6가지 경우니까 약분 때리면은 6분의 1이란 말이야. 맞죠? 얘가 6분의 1이죠. 그럼 얘 똑같이 생각하면 구조가 똑같으니까 얘도 6분의 1일 거 아닙니까? 자, 빼기 얘이고 얘라는 말은 A, B, C 모두 같을 확률이라는 얘기잖아. A 이꼴 B이고 그리고 B 이꼴 C니까 모두 같을 확률은 확률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A, B, C 같을 확률은 자, 그러면 어차피 얘가 6가지 얘가 6가지 얘가 6가지 중에 처음에 던진 게 6가지면 얘가 같아야 되니까 한 가지 얘도 같아야 되니까 한 가지 이렇게 되니까 얘가 36분의 1이란 얘기죠. 확률이 맞아요. 그런 다음에 36분의 1을 빼면은 6분의 2에서 36분의 1을 뺀 거죠. 그럼 얘가 36분의 6 곱하면은 12 맞죠? 그럼 12에서 36분의 1을 빼니까 36분의 11 자,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아셨나요? 그러니까 뭐 무조건 여사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느 게 좀 더 경제적인지 문제를 잘 읽고 따진 다음에 푸시라는 얘기야. 됐습니다. 오케이. 자, 6-7번 문제는 확률을 도형과 좀 결부시켰는데 도형이 뭐 별다른 게 없어요. 자, 보면은 자, 정육면체에서 한 변의 길이가 1이라고 그림에서 아주 예쁘게 그려줬죠. 자, 임의에 서로 다른 두 꼭지점을 택할 때 확률 얘기니까 전부 다 뭐하게 봐야 된다? 다르게 봐야 된다가 기본 컨셉이 되는 거지. 그지? 마치 원순열처럼 쌤 이거 똑같게 보면은 곤란해.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듣기 싫어요. 자, 꼭지점 사이에 거리가 듣기 안 싫어. 그 미안해. 지랄하지 마. 자, 루트 2고 루트 3인 확률을 구하라 했으니까 거리가 지금 1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루트 2자리가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찔르면 루트 3자리인 거 모른다고? 루트 3이야. 집에 가서 해봐. 자, 그럴 때 그럴 확률을 구하라 했잖아. 맞아? 자, 그러면은 막 화를 내면서 누굴 바보라 하나, 그치? 길이가 어차피 1 아니면은 루트 2 아니면 루트 3밖에 없는데 이것 또는 이거 1 확률은 당연하게 어떻게 생각해야 돼? 전체 확률 1에서 길이가 1일 확률을 빼는 여사건으로 생각을 하는 게 지극히 경제적이겠지. 맞아요? 그러니까 나는 두 개를 잡았을 때 길이가 1일 확률만 구하면 된단 말이야. 맞죠? 자, 그러면은 좀 지워보고 경우의 수를 계산해보면 전체 점이 몇 개입니까? 8개죠? 그럼 8개 중에 2개 뽑는 거고 3개가 일직선상에 있는 게 없지. 그러니까 80이 맞고 그 다음에 일자리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죠. 그죠? 그래, 12. 그러면은 4, 7이 28분의 10이니까 2, 6이 4, 32, 4, 7, 28. 7분의 3이 빠지는 거네. 그럼 얘가 얼마야? 7분의 4가 되는 겁니다. 별로 어렵지 않아. 오케이?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꼭지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2 이하잖아. 그럼 이거 1 확률을 구하니까 당연하게 1에서 루트 3일 확률을 빼버리면 되지 뭐. 그죠? 1에서 P 루트 3을 빼버리면 되고 P 루트 3 똑같이 계산해주면은 지금 분모는 똑같이 잡히죠. 8C2 오케이. 그래서 분모가 8C2에다가 분자가 다시
대각선 경우 세면 되지. 자, 대각선 경우 잘 못 세는 애들이 있는데 잘 기억해 두세요. 자, 기백을 하면 이런 거 잘 하는데, 자,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린 다음에 봐봐, 한 개, 두 개 이렇게 생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 판마다 두 개씩 생기는 거야. 그럼 판이 이렇게 한 가지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거꾸로 십자가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아이고, 색깔 왜 이래?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얘들아. 그 다음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판마다 두 개니까 몇 개? 네 개가 생긴단 말이야. 네 개. 오케이? 저렇게 세는 것도 기억하세요. 갑자기 하려면 또 은근히 잘 안 돼. 그럼 얘가 뭐 얼마야? 4, 7이 28분의 4죠. 그럼 얘가 7분의 1이니? 따라서 얘가 7분의 1 빼니까 7분의 6. 오케이? 됩니다. 자, 유제 6-13번 해보고 끝냅시다. 자, 한 변의 길이가 3인 정사각형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9개 정사각형으로 나누는데, 그 한 변의 길이가 1이란 얘기다, 그지? 자, 16개의 꼭지점 중에 다 다르게 보고 서로 다른 두 점을 택할 때, 첫 번째, 이거 다 구하라는 얘기구나. 그지? 자, 분모가 1번부터 해봅시다. 거리가 1일 확률인 거죠? 그럼 16개 중에 2개를 뽑으니까 16C2가 되는 거지. 자, 그럼 거리가 1이 되는 경우는 이렇게 할 때마다 하나씩 다 짝지어지는 거니까, 자, 몇 가지 경우가 나올까요? 세볼까? 하나, 둘, 셋. 그지? 그래서 넷, 다섯, 여섯. 3 곱하기 4지. 이렇게 네 줄이잖아. 그지? 또 옆에도 3 곱하기 4지. 곱하기 2 해주면은 24가지네. 맞아요? 그럼 24가지니까 얘가 8 곱하기 15분의 24. 그래서 3, 8이 24. 그럼 15분의 3이니까 5분의 1 맞죠? 됐습니다. 자, 두 번째 봅시다. 거리가 2일 확률이야. 그럼 또 똑같이 세주면 되잖아. 분모는 똑같을 거고, 어차피. 분모는 8 곱하기 15일 거고, 분자는 거리가 2이라면은 줄당 하나, 두 개씩이네. 두 개씩 네 줄이지. 그러면은 2 곱하기 4 한 다음에 옆에도 똑같지. 이렇게 세로로도 두 개씩, 한 개, 두 개씩 네 줄이니까 두 배. 그럼 16이네요. 그럼 8이 16. 그럼 15분의 2. 됐고, 그 다음 마지막이 세 번째가 거리가 루트 2인 거지. 그럼 분모는 어차피 또 똑같이 잡히고, P 루트 2. 분모가 8 곱하기 15로 잡히고, 루트 2인 경우는, 아이고, 이렇게 네모당 두 개잖아. 그지? 네모가 9개니까 2 곱하기 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2, 4, 8. 3, 3은 9, 3, 5, 15. 그럼 20분의 3. 오케이?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확률의 덧셈 정리 배웠는데, 덧셈 정리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오케이?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의 연장이라고. 경우의 수의 합의 법칙. 법칙의 연장이고, 특별했던 게, 자, 집합의 연산기호. 그지? 연산기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다음에 여사건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드모르간, 그지? 이렇게. 이런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 않은 단원이니까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연습 문제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